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역 축제들이 줄지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홍대 축제거리 아티스트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대학교 병원과 대구의료원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도가 첨단 우수기업 투자 유치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으로 광주 전남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한 달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접종률이 이전 차수보다 낮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안 남악 신도시의 한 의료기관입니다. 주사실에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차 접종이고요. 오늘 화이자 접종할 겁니다. 하루 평균 30-40명이 병원을 찾아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이 50대까지 확대됐고 코로나 발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남의 경우 지난주 발생한 확진자가 15,000명으로 4주 전에 비해 9.2배 증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간 됐으니까 바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종률 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률은 광주 30.8%, 전남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28%보다는 높지만 이전 차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고 휴가철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봄까지는 그걸 강제를 했지 않습니까? 의무접종이었잖아요. 지금 의무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50대 이상의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서둘러 예방접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개최를 앞두고 있던 지역 축제들이 줄지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겨우 한숨 돌리나 싶던 지역 관광업계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 왕인 문화축제가 열리는 왕인박사 유적지. 이곳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장재영 씨는 유통기한이 다 될 때까지 팔리지 않은 과자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코로나로 손님을 못 본 지 3년이 돼가는데 올해도 축제가 취소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안 좋죠. 봄에 한참 올라왔는데 축제가 다 취소돼가지고. 근데 가을에도 지금 또 취소된다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가 뒤도 못하고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죠. 계속. 영암구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축제를 가을로 연기했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확산세에 끝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축제를 가을로 연기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 2022년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지역 축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안 임자도 민어축제 역시 코로나 확산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8월 중순쯤 열릴 예정이었던 보성 전어축제마저도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축제 취소 여부는 지자체에 달려있다고 했지만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관광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의회가 구민을 위한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9대 의회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의회는 소통과 타협으로 구성된 만큼 향후 의정 활동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포구의회가 지난 19일 제9대 의회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19명의 제9대 마포구의원과 사무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이 참석해 의원 및 집행부 간부 소개, 의장 기념사, 구청장 축사, 케이크 절단식 등을 진행한 뒤 오찬 간담회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 개원식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마포구의회를 보여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마포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설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코로나로 침체된 버스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대 축제거리 아티스트 오디션을 진행했는데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이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공연 장소 선점을 위한 아티스트 간 지나친 경쟁을 자제시키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2일 홍대 축제거리에서 제1회 홍대 축제거리 버스커 선발 오디션 2차 공개 오디션이 개최됐습니다. 7월 4일까지 모집한 1차 서류 심사에서 40여 팀을 선발 후 2차 공개 오디션에서 30여 팀을 선발했습니다. 심사는 음악성, 대중성, 완성도 등의 심사위원 평가와 관객 호응도를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홍대 축제거리 버스커 선발 오디션으로 아티스트 간 장소 선점을 위한 과열된 경쟁을 잠재우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에 홍대 축제거리 버스커 라이선스를 부여해 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아티스트에게 안정적인 공연 스케줄과 환경을 제공해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검증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다양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역 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는 시민을 위한 소통 협력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7월 28일 소통협력공간 커먼스필드 대전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커먼스필드 대전은 옛 충남도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고 등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과거 우체국으로 쓰였던 건물은 모두의 서재로 탈바꿈해 1층은 아카이빙 공간, 2층은 공유서가가 들어섰으며 우체국 바로 옆 선관위 건물은 모두의 작당으로 1층은 코워킹 스페이스, 2층은 소규모 회의실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무기고로 활용했던 건물은 모두의 공터로 계단식 컨퍼런스홀이 조성됐으며 이외에도 공유 주방 시설을 갖춘 안녕 라운지, 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모두의 스튜디오 등도 마련됐습니다. 대전시가 최대 300만 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희망카드 2차 모집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대전시 청년 내일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 150%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로 청년 내일 희망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8월 17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신청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된 포인트는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면접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또는 청년 내일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시청 산격청사에서 경북대학교 병원과 대구의료원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인 대구의료원의 혁신적 기능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수 의료진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협약을 통해 대구의료원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과 대구의료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대구시 권역 지역책임 의료기관 공공의료 연계체계 강화 등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북대병원은 올 하반기부터 필수진료와 공공임상교수 등 파견을 계획 중이며 현재 36명인 대구의료원 전문의를 2026년 60명 이상이 될 때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봉평면 사무소에서는 평창군민 정원사 운영위원회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심현정 평창군 의회의장, 최종수 강원도 의회의원과 정원사 교육생 4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게식 및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정원사 활동 동영상을 시청한 뒤 사업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정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산림수도의 비전을 실현할 미래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강원도 최초로 지난해부터 산림수도 평창정원사 80명을 양성하는 등 정원산업 인력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에 군은 정원사 운영위원회가 창립되어 산림을 활용한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평창군민 정원사 운영위원회를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선도적 단체로 육성,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2022년 중장년 및 퇴직자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으로 네일아트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 대상은 횡성군 거주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 및 퇴직자인데요. 교육 과정은 네일아트 및 손마사지 과정으로 미용 서비스 분야 창업 및 취업 전문 컨설팅, 현장 실습 교육, 실무 교육으로 총 130간 과정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군은 2021년부터 중장년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는 네일아트 교육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대기업 중심 첨단 우수기업 60조 원 투자 유치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대기업 등 첨단 우수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 2배 이상 증액과 민선 8기 동안 산업용지 연 330만 제곱미터 공급 등 투자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관협업 네트워크인 기업유치 담당자를 강화하고 기업 투자 현장 애로 해결 TF팀을 상시로 운영하며 대기업 투자 유치 전담인 서울 투자 유치팀 조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는 민선 8기 동안 총 투자 유치 60조 원 달성을 위해 1조 2,300억 원을 탄력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협약식과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이번 거버넌스에 참여한 기관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응원타워를 이용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의 본격 시작을 알린 제296회 임시회 막이 내렸습니다. 시의회는 12일간의 의사일정 끝에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26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고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 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27일과 28일 예결특위 활동을 거쳐 29일 제29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추경 예산안 3조 530억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결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 예산 1억 488만 3천 원을 감액하고 농업인을 위한 벼 수매가 보전 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정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 정상화 및 포항 지진안전관리연구센터 조기 건립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포항시의원의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실천과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조영원 의원, 부위원장의 김상일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급 물살을 타던 광주광역시의 복합쇼핑몰 유치전이 급 선회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시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의 구상안을 공식화한 이후
복합 쇼핑몰 투자를 장담했던 이른바 유통 공룡들은 오히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 가칭 더현대광주 입점 의향을 밝힌 현대백화점 그룹. 단순한 상품 판매 기능에서 나아가 특급 호텔과 야구인 거리, 역사 문화공원 등이 어우러진 지역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청사진도 그렸습니다. 사전에 광주시와 전방 일신방직 개발 사업자 간 협상이 이뤄진 만큼 7월 안으로 사업 제안서 제출도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서가 지금 현재 저기 업체 측에서 저희들 오늘 확인해 보니까 막바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하지만 광주시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TF 구성과 그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윤곽이 처음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 이제 복합 쇼핑몰이 이제 대두가 돼가지고 좀 수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8월 말 정도까지 아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신세계 또한 현대백화점 그룹이 더현대 입점을 공식화한 지난달 6일 복합 쇼핑몰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일주일 뒤 설명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광주시가 그리는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밑그림이 오히려 앞다퉈 투자하겠다고 나선 유통 공룡들의 몸을 사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각각 영역에서 광주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사업자가 해야 될 일 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속도감보다는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광주시가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은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넘버원 메타앤컴플렉스였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공모는 하지 않지만 방향은 알려주겠다던 광주시의 청사진이 오히려 유통업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답안을 유출한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광주시 교육감이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답안 유출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시험 출제부터 채점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교 교직원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 기반 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했는지, 출제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했는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2018년 시험지가 유출된 뒤 시험지 관리를 강화했지만 이번엔 시험지 출력 전 단계에서 문제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상주의 또는 성적 지상주의의 이런 교육 풍토가 바뀌어야지 이거는 방법적인 문제의 차이지 완전히 근절되거나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시험 문제 유출. 처벌과 관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성적 지상주의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축산 폐수 불법 방류에 대해 봐주기 단속을 했다는 KBC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압으로 분사되는 수돗물이 축산 폐수에 섞입니다. 수질 검사 통과를 위해 깨끗한 수돗물을 축산 폐수에 몰래 섞는 겁니다. 석 달마다 이뤄진 정기 수질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자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수질이 좋다고 나오니까 가다를 거는 전혀 아닌데 갑자기 가서 찍은 거죠. 현장 잡아야 된다 그 말밖에 안 하죠. 경찰이 KBC가 보도한 여수시의 축산 폐수 단속 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축산 폐수가 바다로 불법 방류돼 3년 동안 민원이 제기됐지만 석연치 않게도 여수시가 딱 한 번 단속에 나선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한 수질검사 조작을 제보받고도
가벼운 행정처분만 내린 점에 주목하고 축산업자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경찰이 요청한 단속 사건 이첩을 거부하고 셀프 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을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법률 수수료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 재산 완료까지 마치고. 경찰은 조만간 여수시 담당 공무원들과 축산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폭염에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육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쥐꼬리만한 보상에 그쳐 피해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영암에서 닭을 키우는 한태석 씨. 지난달 초 출하를 앞둔 토종닭 4,000마리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폭염 탓입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꺼내는데 죽어났죠. 그걸 따라서 속상하죠. 다 키우는 닭들. 큰 피해를 본 한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했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간 납부하는 보험금은 정부 지원을 합쳐 1,600만 원. 하지만 피해 보상액은 자기 부담금 20%를 포함해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보상 기준이 낮게 설정돼 현실성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험 청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해보기, 여름철 피해보기 위해서 이 보험료를 넣는데, 아니, 황당하죠.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문제는 보상 기준이 아니라 사육 농민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상 기준을 낮게 설정한 탓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폭염을 대비해가지고 막 가입 금액을 높이면 이제 보험료도 또 그만큼 나가잖아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전남 지역 151개 농가에서 24,600마리에 이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게 될 피해 농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 시행으로 광주 전남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인재 양성과 기업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한 지원법 발의도 예고되면서 광주 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은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립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만큼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세제 등 전반에 걸쳐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는 4일 법 시행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됩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양성과 기업 투자 확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런 이분법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수도권 규제를 푼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법안에서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흥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광주 전남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역 상생 1호 공약일 뿐 아니라 지역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전남 공동으로 반도체 관련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공동으로 조만간에 시민들께 시도민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지자체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광주 전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 강원, 대전, 인천 등도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특화단지 선정 심사에 앞서 유치 전에 뛰어든 지자체에 별도의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전남도 선언에 그친 유치전이 아닌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주관한 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사건 발발지인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하나된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실무위원회와 지역 유족회장, 전라남도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문가 특강과 직무교육, 분임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 가운데 피해자 신고 접수 개선 방안과 국민 인식 부족 극복을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리멤버 2012 싱어게인 여수를 주제로 한 여수세계 박람회 10주년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10주년 기념 행사는 7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열흘간 박람회장과 여수시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리멤버 유와 기후환경보호를 다짐하는 에코 힐링 공연, 경연 프로그램인 싱어게인 여수 등 다양한 공연과 부대 행사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휴가철에는 물놀이가 제격이죠. 피서지마다 폭염을 피해 달려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물놀이 중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 근육통을 유발하거나 예기치 못한 통증이 생기거나 염좌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